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실적 발표부터 간밤에는 미국 FOMC까지 정말 이슈들이 많은, 모멘텀이 많은 슈퍼데이였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가 5,200포인트를 터치하더니 상승폭을 키우다가 이제는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특히나 주목해볼 두 가지 이슈 키워드, 저는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집중을 해봤는데요. 먼저 반도체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이죠. 우리 시장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역대급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구조적인 성장주로 체질을 완전히 바꿨음을 증명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묘합니다. 상승으로 시작했던 주가가 현재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 하락이 단기 고점 신호일지 아니면 더 높이 가기 위한 매수 기회일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 성적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93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8년에 반도체 초호황기를 기록을 가로치운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인 무려 209%나 급증을 했는데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로 HBM의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범용 메모리 가격까지 크게 오른 덕분입니다. 이어지는 SK하이닉스의 숫자는 더 놀라웠죠. 어제 SK하이닉스는 4분기 매출 32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58.4%에 달하는데요. 이거는 파운드리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TSMC마저 제친 걸로 드러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제1공급사로서 HBM의 왕좌를 지켜낸 결과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은 사상 최대 실적이 곧바로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당 1,500원의 추가 배당을 통해서 연간 배당금을 3,000원까지 올렸고요. 무엇보다 보유 중인 자사주 1,530만 주, 약 12조 2천억 원 규모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에 따라 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덕분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어진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4세대 HBM4에 대해서 고객사가 요청한 물량을 현재 양산 중이라며 리더십 유지에 자신감을 보였고요.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가 단기간에 추월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서 삼성전자의 추격을 의식하면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들 역시 전망치를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 약 3분의 2 수준인 70%에 달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HBM4의 납품을 예고하면서 기술 반격에 나섰지만 여전히 양산 수율과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는 평가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에 글로벌 IB들도 목표가를 일제히 줄 상향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기존 7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단순히 상향 조정했고요.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초음속으로 성장 중이라면서 140만 원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 그래프 안엔 없지만 SK증권이 어제 2026년 영업이익을 180조 원을 전망하면서 목표가 26만 원으로 올렸고요. KB증권은 24만 원을 설정하면서 최대 캐파가 곧 최대 경쟁력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 흐름은 관전 포인트로 보이는데요. 실적은 역대급이고 주주환원까지 완벽했는데 아침에 반짝 상승했던 두 종목 현재는 모두 하락 반전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셀온이라는 전형적인 재료 소멸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 해소 과정일까요? 최근 들어서 80만 닉스, 16만 전자까지 돌파했던 반도체 투톱. 이번 조정이 매수 기회일지 진단을 해봐야겠고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 대형주를 담아야 할지 아니면 실적 낙수효과가 기대되는 소부장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할지 또 오늘의 이 변동성을 어떻게 수익의 기회로 연결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과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소식도 체크해 보시죠.
독일 법인 설립을 통해서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에코프로가 어제 하루에 21% 넘게 폭등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오늘은 상승세 더 보이면서 코스닥 시총 자리를 상위로 빠르게 탈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2차 전지주들이 현재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개별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황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전략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기차에서 미래 산업 전체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흥국증권은 현대차 아틀라스의 CES 시연을 통해서 3가지의 핵심 키워드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 한 대당 2에서 4kWh의 배터리가 탑재되는데 현존하는 3원계 배터리로도 충분히 산업 현장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로봇의 고출력 그리고 고밀도를 위해서 하이니켈 양극재가 필수인데 팽창 현상에 강한 원통형 폼팩터가 초기 주력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봇은 전기차보다 충전과 방전의 주기가 훨씬 빨라서 배터리 교체 주기가 1년 내외로 단축되는데요. 이게 곧 시장의 리사이클링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 역시 섹터 내 수급에 강력한 변수겠죠. 미래에셋증권은 코스닥의 부흥책에 따른 수급 수혜가 단기적으로는 시총 상위주로 쏠리겠지만 이 효과가 지속될수록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업체로 온기가 점차 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업황을 기점으로 바닥이 통과하고 있다고 판단되면서 제품 판가 개선과 출하량 증가가 맞물리는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장기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보된 종목에 대한 선제적인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짚어냈습니다. 섹터 내 주요 모멘텀은 크게 3가지에서 4가지로 풀어볼 수가 있겠는데 북미 ESS 출하량 증가, 유럽의 우호적인 EV 리쇼어링 정책, 그리고 2분기 양상 예정인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있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러한 모멘텀에 따라서 천부와 WPC 그리고 서진시스템 등을 주요 관심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는 최근 독일의 유럽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헝가리 공장과 연계해서 현지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엘젠솔이 오늘 설비 투자 축소 소식 등 투자 심리가 잠시 주춤할 수 있겠지만 이를 공급 과잉의 해소에 체질 개선 신호로 해석해야 할지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시점에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오늘의 변동성을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할지 전문가 의견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렇게 이 시각 이슈 키워드 살펴봤습니다.